교통과학은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적인 부분은 법학하고 도시공학이 등록이 사적인 부분은 경영하고 경제가 네 가지 학문인데 플러스 들어오는 부동산 도시공학적으로 대전이라는 곳이 어떻게 발생했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해가지고 저도 이제 찾아봤는데 저도 이제 역사도 관심이 있고 해서 영국의 유명한 말 중에 신은 자연을 만들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 이걸 이제 도시를 가장 잘 표현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집단 생활을 왜 했을까 여러 가지 추정을 할 때 일단 냉수들을 인간이 개인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직 생활을 하고 또 옛날에는 또 약탈하고 전쟁이 많으니까 세력을 키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역사적으로 이제 백제 시대 때, 신라 시대 때, 고려 시대 때는 공주목 해독 때문에 기비의 현이 있었다고 하고 조선 시대 때는 이제 똑같이 공주목에서 해독편하고 진장편 그래서 지금 해덕에 해덕 평교가 있고 진담에 진담 평교가 있는데 그 두 개가 대전의 중심이었다. 나머지는 다 벌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그 진영이 등장하신 거는 이제 신증 동부전신남의 공주모 산천 저 작품에 나오는데 대전의 지명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천변 이름으로 대전천은 이렇게 있다. 그만큼 대전이 역사적으로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유물도 없고 그냥 없죠. 당시에. 왜냐하면 일제 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개발한 신도 시스템을 그렇습니다. 나중에 얘기가 되겠지만 20년의 대전 역사인데 대전은 1905년도에 경부선 철도 개통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철도 주설하는 기술자들 188명이 지금도 대전역에 관사촌이 있죠. 폐허가 된 상태로 그 사람들이 제일 처음 건설을 시작을 하고 1910년도에도 대전 시민의 58%가 25년에도 대전 시민의 56% 정도가 일본인이었습니다. 사진을 봐도 일본 기본을 입는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보다 더 많습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일본이 상권을 다 유지했죠. 호남선을 9년도에 개통하고 32년도에 공주의 조선시대 때부터 공주가 이제 가명이라고 해서 관찰사가 충청도에 관찰사가 있는데 이걸 옮긴 거죠. 그랬을 때 공주 대민들에게 공주 시민들이 반발하는 걸 무마하기 위해서 해마다 쓸려가는 그 배다리를 아무리 큰 호스로 가도 버티는 다리를 놔주겠다 해서 저거는 이제 무마를 했다고 저것도 이제 근대문화 유산이죠. 저도 이 자료를 찾으려고 많이 찾았는데 인터넷에는 전혀 없어가지고 책을 사보니까 이 책에 나오지 않았을까 딱 사보니까 딱 있더라고요. 처음에 철도가 이렇게 청주, 보은 이렇게 놓이려고 했답니다. 1892년도에 그 다음에 이제 94년 정도에 또 이렇게 청주에서 영동으로 이렇게도 한번 보완을 하고 세 번째는 이제 천안에서 공주, 온산 이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봤다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천안에서 조치원 현재 이런 상태로 대전을 납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제 공주 논산과는 그 당시에 공주가 이제 충남이 도청 소유니까 그 의진들이 반대를 하고 또 공주 논산과는 금강 하류라서 큰 토목공사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때는 일본이 이제 러일 전쟁을 하고 있을 때라서 공사를 빨리 해야 되는데 터널도 많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주 공원도 마찬가지로 터널 공사도 많고 또 청주 요즘들도 또 결사 반대하고 끝내기들이 동네 오면은 동네 시끄러워 진다. 그래서 다 공주, 청주 다 반대를 했죠. 반면에 대전에는 아무도 그 지역색이 없고 사람 자체가 안 살고 다 물질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반대를 안 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리고 또 심판진 거기가 금강 산맥이기 때문에 강폭도 뚫어서 바로 품목이 되고 그래서 전쟁 와중에 공사가 끝나고서 러일 전쟁을 일본이 성공적으로 승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역사에서 나오죠. 좀 더 역사를 이제 같이 철도 역사를 철도 역사라고 하면 그 사건들을 같이 봤을 때요. 최종적으로 이제 한일 나라가 망한 게 1910년일 때 벌써 한 34년 전부터 벌써 일본 애들이 불평등 조약을 맺고 시작을 한 거죠. 30년 전에 벌써 20년 전에 실습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94년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동학혁명 때문에 청일전쟁이 일어났고 또 가보개혁까지 가보개혁 공장이라고도 하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흥선대원군이 죽던 해에 주설권을 획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러일 전쟁이 일어날 그 와중에 부랴부랴 내부관으로 쪼개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1월 1일 날 대전역이 경부선을 개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늘방까지 순차적으로 애들이 무서운 게 억지로 한 게 아니고 천천히 힘을 들여가지고 또 이제 제가 또 궁금했던 게 왜 호남선이 대전에 부합정했을까? 만약에 제 생각이지만 호남선이 조치원에 연결했다고 하면 조치원이 터졌을 것이고 반대로 옥천에 호남선이 연결했다고 옥천이 터졌을 것이다. 이게 제 가정인데 왜 그러면 대전에 했을까? 또 이제 찾아보니까 대전에 사는 일본 사람들이 로비 활동을 하는데 대전 사람들은 일반인 일본 사람들께서 조치원 사람들은 대부분 조선 사람들께서 이 사람들이 신문까지 만들어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그 호남선을 유치한 다음에 신문들을 하나는 없애버리고 혼남일부로 남들적으로 치열하게 일본 상인들이죠. 그 사람들이 대전에서 유치를 해가지고 구간별로 하고 최종 1914년에 호남선이 개통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일본인들 중에서 부동산 투기꾼들도 대전에 많이 모였다가 그 중에 요지가 됐습니다. 옛날에도 부동산 투기는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남지방의 경제 중심지를 자리매김을 하고 그런 군수 사업들도 많이 발전을 하게 되는 게 대전에 이제 크게 발생하게 된 계기가 된 거고 32년도에 공주도청, 충남도청이 내려오면서 결정적으로 제일 커지게 된 거죠. 그런데 근현대사 박물관에서 제가 봤는데 이 대전역 주변에 원래 대동천이 원래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자연적으로 흐르는데 뻘밭이거든 대전역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그 대동천처럼 일자로 다 만들었대요. 그래서 뻘밭에 당연히 요즘 아무도 안 살겠죠. 여기다가 대전역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지금도 대전에서 비가 좀 조금 온다면 바로 여기가 침수되는 여기가 가보시면 별로
단체가 별로 없어요. 일체 천여입니다. 조금만 비워도 저기에 다들 와서 저거를 굉장히 좀 새로운 저죠. 요거는 이제 PPT로 좀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확대가 되나? 네. 여기가 지금 만년동입니다. 여기가 중촌도 만나는 데고 여기가 개척된 막문대. 보시면은 만년동 쪽이 이렇게 실개천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재방사하기 전에는 조선은 아무것도 토목을 안 한 거죠. 토목은 다 천시를 한 거죠. 오직 그 성리학만 추구했기 때문에 어떤 조선은 세계가 없었다고 합니다. 도로가 없었고 두랑이 없었고 항구가 없었대. 실제로 도로가 있었지만 한양에서 목포 가는 게 이제 삼남대도인데 실제로는 논두렁입니다. 논두렁. 그리고 임진왜란 때 쳐들어왔던 그 배들었던 데가 영남대로 되고 문경세대 놓는데도 논두렁길이었기 때문에 일본 외군들이 조총을 대포를 다 버리고 조총만 들고 한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열악했다고 하죠. 이렇게 다 실개천들이 범람할 때마다 이렇게 범람이 된 거죠. 그리고 이쪽도 이제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이게 금강줄기거든요. 이게 갑천줄기예요. 여기서 만나는데 이게 180도로 만나요. 그래서 의견대 심판진이라는 지명이 이제 새로운 신자에다가 물결탄에서 홍수가 날 때마다 물길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라서 대홍수 때는 요 물을 다 막아버리고 쭉 올라와서 태평도까지 다 잠겼다고 합니다. 조사를 해서 다른 내용 나오니까 보시죠. 여기 이제 19년 지도고요. 이건 대전역 앞에를 이제 초창기인데 보시는 게 대전역 주변은 여기서부터 원동, 인동까지 이렇게 해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가 논두렁이었고 여기에 이제 도청이 이제 18년 한 2년 정도 오게 되는 거죠. 초창기 대전은 이렇게 원동, 인동 이렇게 발전하게 됐다. 그래서 정의상 서울의 대부분이 일본 상인들이었다.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금강의 어떤 인력의 수량을 제가 계산해보기 위해서 하는데 물은 고개에서 이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금강이 이제 백부대라는 기준으로 경계가 이렇게 하는 거고 수문산에서 눌러 떨어지는 비가 남강으로 흘러서 그러고 눌러 떨어지면 낙동강으로 떨어지는 거고 이쪽으로 떨어지면 금강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치산도 여기 떨어지면 중강, 수진강 중간쯤에가 이제 고속도로 지나가는 축풍명곡에서 눌러 떨어지면 낙동강 가고 금강의 그 수역이 제가 계산하면 각 천에서 나오는 그 물의 수량이 한 7배가 세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여기는 수도꼭지로 나오는데 여기는 희망호수가 쏟아버리는 거예요. 홍수 때 그랬을 때 당연히 이게 주둥이에서 그냥 대전 전체가 조수실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얘기를 제가 지금 목상동 그 카부타역에서 부동산 중개를 하고 있는데 거기 주민들 여기 들어가고 홍수 때마다 물이 돌아서 대전천에서 빠져주는 사람들 나무에 걸려있으면 내려놓으면 유가족이 와서 식당 고맙다고 막걸리 사주고 일반 홍수가 나오고 대홍수가 1925년 났을 때는 태평도까지 바다가 된 거죠. 공사를 질 수 없으니까 대전이 이렇게 평지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아산 아예 아산은 아니지만 도시로서
한번 쓸려 내려가니까. 제가 이제 오늘 자료를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 보려고 금강 유역청인가 전화를 했더니 가천의 수량은 나오는데 금강은 등산까지 다 포함해서 나와가지고 제가 원하던 문평동에서 합쳐서 만나는 수량들을 제가 계산을 못하겠다고 해서 제가 직접 그래서 가천의 수량은 배롱 사는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금남 정맥 선수방 보시면 양정국의 기준으로 보시고 대둔산사라고 해서 갑천의 수원 바로 있는 수락경기 그런 산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해서 만산, 식당산, 대덕산 이렇게 가는 게 대략적으로 923. 실제로 공식 단위는 630정도에서 제가 생각보다 한 2, 3% 차이가 나는데 저도 최대한 디테일하게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문평에서 만나는 지점에서 이렇게 문의아시 바로 앞에 언덕에서 우리 이렇게 소개해주거든요. 승리산에서 조유산에서 볼 때 대충 7배 정도 수량 차이가 난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상토사업자들이 말하는 태평도까지 집수됐다는 게 충분하겠다. 제 나름대로 자료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뭐 궁금하시면 스스로 질문 주십시오. 이제 지도를 이게 이제 재방 사업하고 난 다음에 지도가 썼는데 옛날 지도 보면은 요만큼이 다 그냥 자갈같이 자갈같이 공간 하나 자체가 다 자갈같이고 딱 보셔도 180도 비치죠. 무슨 올라왔는데 여기 가해산에서 안갈 수 있는 거. 1914년도의 지도에는 대전 하나의 군으로 2000년, 2000년 이렇게 나오거든요. 1945년에는 가운데가 중으로 해방되고 나머지는 이제 군으로 쌓인 행정지도를 제가 인터넷에서 받았고요. 요 지도도 제가 좀 디테일하게 좀 받아보려고 했는데 대전시에서 자료가 없다고 관광전 공인데도 자료가 없다고 해요. 마지막에 직가시가 될 때 2배 정도 이상 커진 게 생성되고 실제로는 우리 흑성이나 벌고 이런 데도 다 되겠습니다. 맞는 시골이지만 장태산 같은데 해방 이후는 다 아시는 분들도 그렇고 항토 사업자 말로는 고속도로가 놓이면서 대전의 상권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서울과 부산으로 쪼개질 동안 쫙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전국 비단 곳에 40%가 대전에서 정했다고 하는데 옛날에 한복이 주다 같은 것들이 싹다 그런 걸 알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제가 일제시대 때 서울을 좀 키울 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강남 쪽이 아니고 원래 해안가 쪽으로 키우려고 했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국제적인 도시들은 다 해안가를 끼고 있죠. 뉴욕이나 도쿄나 상하나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제가 봐도 이쪽으로 퍼지는 게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 바닷가에서 이렇게 아마 제 생각에는 기득권 세력들이 놀러 퍼지면 여기가 서울에 구석이 되고 있잖아요. 지도부가 사라지고 도시계획은 정치인들이 하는 거니까 정치인들이 안 돼 해서 이렇게 키우다 해서 더 이상 못 퍼져 다 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권에서 강요
변화되지 않았을까. 역사적으로 궁금해가지고 서울이 그게 됐습니다. 이걸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박사 한번 보고 썼는데 우리나라가 부동산 분야 중에서 제일 연구가 안 되고 있는 게 공단입니다. 공단은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기업체들 조사를 하려고 해도 그 자체가 기업 비밀이기 때문에 알려주질 않아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심지어 제가 쓸 때도 제가 거래했던 업체다가 전화를 해도 안 된다. 기업 비밀이다. 그 자체가 기업 비밀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일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각 지자체가 공간을 조성해서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얼만큼 만들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배 운항하시 크게 만들고 미구장을 대면인데 몇십 개씩 그냥 미구장을 가는 거죠. 그런 세계적인 어디서 왔는지 이런 예산들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중기부 등본을 했습니다. 토지가 건데 중기부 등본을 띄면은 이 업체들이 주변주소가 딱 나오거나 아니면 소극적으로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 업체들이 팔면서 어디로 가는지는 그걸 어떻게 추천할까 하다가 법인들 부분을 빼면 되겠다. 그러면 이 업체가 지금 어딘지 알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법인들만 선별해서 어디서 와서 얼마나 머물다가 어디로 갔는지 이걸 제가 중기부등본 1500개를 빼가지고 다 권리공수를 해가지고 박사본을 썼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획기적이다 이런 표를 줬는데 여러 번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이제 대전이 뭐 소비의 도시라고 하고 공무원의 도시라고도 하고 뭐 소나는 정확하게 잘 나가실 때 2017년 다른 했지만 대전의 뭐 공간의 인원이 같은 규모의 광주에 비해서도 반밖에 안 되거나 그 가격수 중에서 제일 작고 다른 뭐 지하철도 작고 제주도보다 조금 더 큽니다. 전국 최합니다. 그래서 수출로 가도 가장 대전이 소비의 도시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대전은 지금 이제 크게 대전문개발특구하고 대화공단 두 개로 분류되는데 대전문개발특구가 명칭이 되게 헷갈리는데 1, 2, 3, 4, 5구역이 있어요. 1구역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농구단지 다 앞에가 대전이 있습니다. 2구역이 대덕테크노밸리, 3구역이 대덕산업단지. 여기는 이제 10년 전에 18중 공단이 이제 국가공단으로 바뀌면서 명칭이 바뀐 거죠. 기타로 이제 뭐 공단 내 지역의 상수도 평창 정도로 이런데 공간이 조성이 되어 있고 물류단지로는 대성동, 구도동, 오동동, 일동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전이 물류의 중심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물류가 들어갈 데가 없어요. 공단에 있는 물 찾고 못 들어갑니다. 공장 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물류 업종들이 다 현도면으로 다 빠져나가 있죠. 안타까운데 몇번 정도 얘기할 기회가 없는 보시면 이제 여기가 대덕테크노밸리, 대덕산업단지, 여기가 이제 대덕문개발특구죠. 여기가 요번에 하는 정복동이고 대화공간, 여기가 요번 조금해서 문지지고 남대전 물류 단지
단지 대전공단 조직이 이렇게 없습니다. 대덕 특구가 많이 헷갈렸는데 여기가 이제 1지구는 강력하게 지금도 규제를 하고 있어가지고 땅을 공시지가로 못 팔고 현대가로 못 팔고 시세로 못 팔고 정확하게 나라에서 지정해주는 거죠. 시세 반값으로 파는 부동산 투자 가치가 전혀 문제죠. 2지구 대덕 테크노밸리 3지구 4지구는 여기 ADD한 자원되고 5지구가 여기는 등곡동 저지구 우리가 최근에 18대1 경쟁률을 공장들만 나오는데도 18대1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테크노밸리 시세 반값에 분양했으니까 300만원, 평당 300만원 할 때 165만원 분양했으니까 당첨되는 순간 바로 부여가 되는 거죠. 공장도 공장 오너분들도 수비 세력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공장 대신에 5년간 보호해야 됩니다. 공장 건물을 짓고서 5년간 보호해야 돼요. 수익금이 하도 많이 보여가지고 그전에는 2년간 보였는데 그전에 토지만 2년을 보였는데 그래도 하도 수익금들이 많이 보였는데 토지만 하면 안 되고 건물 짓고서부터 5년 후에 바로 나왔어요. 빈 땅들도 많습니다. 20년째, 30년째 대기업들 땅들 팔지도 않고 계속 갖다 놓고 있죠. 공장 할 땅이 없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절대 안 움직입니다. 대화공단도 재개발을 하려다가 포기를 했는데 거의 포기한 건데 전국에서 네 군데 이제 노공단을 지정했는데 대구 3공단, 부산 4.3공단, 전주공단, 대학원 했는데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LH공사에서 갑천변 쪽만 개발해도 120억이 투자가 된다고 해서 포기를 하고 대신에 갑천변에 그럼 지나다 보면 대화동에 논바닥 있을 때 논바닥 쪽에 3만 평만 분양을 하겠다. 분양도 여기죠. 여기 지금도 그냥 모릅니다. 이것도 그냥 개발하는 게 아니고 나라에서 만년동에서부터 대화동으로 다리를 놔두는 조건으로 LH로 개발하고 지금 이제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가치는 이제 한빛교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요만큼만 개발하고 원래 갑천변 요만큼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요거 자체로도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요즘에 도시재생이 이제 확보가 되잖아요. 도시재생의 제일 문제가 경제성이 없다는 거죠. 무조건 세금으로만 해야 되는 상황이 대화동 성 잠깐 해보죠. 테크노밸리를 물좀 먹고 대전이 왜 대기업이 없을까 해서 좀 고민해봤는데 대전이 제 생각에 대륙 도시이기 때문에 항구도 없고 공항도 없기 때문에 대기업이 들어오고 싶고 그런 제가 저축장에 한국타이어 계열사 아트로스 파트들이 많았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무역 업무를 할 때도 대전서부터 부산까지 가는 컨테이너 운수로가 부산에서 미국 LA까지 가는 컨테이너가 비쌌어요. 근데 그 회사도 원가의 70%가 수입이고 제품의 또 70%가 수출이에요. 국내에 까는 게 아트라스 브랜드고 나머지 70%는 다 수출이에요. 그만큼 했다가 가공에서 다시 또 수출이에요. 수출 가공 업종들은 내륙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도 들어올 수가 없고 물류비 있는 것 때문에 바로 또 배우고 했는데 굳이 여기까지 끌고 올 필요 없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게 아마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대전자가 원래 테크노밸리 쪽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IMF 프로젝트에서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 한참 표류하다가 이제 영호철 당시 시장님이 지방 하나그룹 연구가 있는 김승현 회장하고 만나서 개발도 같이 하자 해서 이렇게 MOU를 체결해서
산업군대가 세 군데가 컨소시엄으로 개발했다고 하고요. 처음에는 지금이야 제일 원화가지고 그때만 해도 워낙 리스크가 커서 한 번에 개발을 안 하고 강경도부터 해보고 분위기 봐서 뭐 노상도 하고 3단계로 나눠서 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징으로 이제 첨단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봇대를 다 지정화시키고 거기 전봇대가 없습니다. 공장 지을 때 담벼락에 이렇게 담장을 붙이게 해놨어서 외국처럼 선진국처럼 건물 문을 최근 수면 납작하게끔 굉장히 멋지게 잘 돼 있죠. 잔디들 마시고 그리고 관평차 같은 거 도시공원 확대하고 이쪽 정도 제한해서 첨단 업종만 1차 산업이 뭐냐면 이제 김치 공장이나 아니면 꽁치 다듬는 꽁치 통조림 공장 이런 건 첨단이 아니다. 거기다 잡아다가 꽁치 이런 건 이제 못 들어가는 같은 대전이라 하지만 다른 공단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테크대는 못 들어가요. 그리고 또 국내 뭐 최초라고 하는데 그 출퇴근 이제 지역 전쟁 안 일으키게 거기서 다 먹고자고 다 하게끔 거기다가 아예 도시를 만들자 해서 대단히 아파트를 만들고 대학으로 롯데마트도 만들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공한 케이스로 저희들 이제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출퇴근하고 교통혼란을 많이 완화시키고 배전을 확장시키는데 독립된 도시처럼 잘 자생하는 도시가 된 거죠. 오늘은 이제 반평동 단계 하다가 처음에는 평당 40만 원을 분양했대요. 지금은 이제 한 7배, 8배 올랐죠. 공단은 공장하고 연구소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수익것을 못 들어오는데 불구하고 국가 40년보다 훨씬 더 많이 했죠. 2단계 워낙 분양이 잘 되니까 바로 2단계 되고 바로 3단계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데 여기 분양받은 사람이 또 분양받고 분양받고 또 분양받고 이렇게 지역이동이 불필요하게 쉬운 말로 튀기고 이제 우아한 말로는 자본이득이라고 하죠. 자본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공단적인 것도 많이 움직였습니다. 공단적인 현황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그 업체들을 이제 360개 업체를 법인들만 상대하고 저희는 법인들만 추적이 가능하니까 개인 사업자 추적을 안 했고요. 이제 222개 필지에 362개 업체들을 상대로 작게 분을 끌어오니까 어서 많이 간다. 대박 정부 단계에서 제일 많이 온 거는 같은 대답 크고 밸리 내죠. 그 말대로 1단계에서 2단계, 2단계, 3단계, 4층에서 생산이 제일 많습니다. 그 대답 상태인데 18층 공간을 말하면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대화동에서 5.5km, 오동동에서 중산동도 한 9개 왔는데, 그런 주로 이제 첨단 IT 업종이라고 보시면 사무실이라고 분들, 대전의 기타 지역, 대전은 뭐 삼성동, 대동, 인동, 원동 이런 분들 꽤 많았고요. 자체 내에서 창업한 업체도 있었고, 가장 이제 야심차게 유치하려고 했던 서울 수도권도 의외로 다른 데도 많이 왔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대단 노무단지 특성에서 영상권, 전라도에서는 한 군데만 가서 영상권 아주 미미하게 갔습니다. 충남보다 가까운 충남보다 오히려 충북에서 더 업체들이 많았습니다. 이 업체들 중에서 109개의 업체가 주간에 팔고 나갔는데 어디로 나가는 만큼 같은 대덕 특허들 아까 말한 대로 몇 프로 이상 할 거죠. 땅 투기를 위해서. 그 다음에 많은 데가 수도권인데요. 그래서 수도권으로 이제 수도권에 나온 업체들 중에서 다시 되돌아가는 업체들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창업을 했는데 잘 돼가지고 서울로 수도권으로 진출한 업체들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시면 아시죠? 다 대전 분들시키니까. 이런 데이터 자체가 아직까지 한국에서 아무도 어떤 대학도 있습니다. 그런 거. 왜냐면 이게 다 기업들이기 때문에 알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이제 저는 이제 파워레터 딱 통계를 딱 들면서 딱 나왔을 때 진주 속에서 진흙 속에서 진주를 딱 hend어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장점은 이제 대덕급의 장점이 우리나라에 이제 특구가 몰려있다고 해서 그리고 이제 카이스트나 우리 이제 오요 충남대 우수한 인력들도 많고 전국의 중심이기 때문에 전국의 어디든지 2시간 걸리는 아니고 뭐 단점도 많습니다. 고급 인력들이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카이스트 인력들이 대전에 직장이 없어가지고 다 서울로 간다고 하죠. 시장이 매수가 접수하고 이건 이제 뭐 제 생각인데 힘 없는 것도 같습니다. 공항하고 오히려 청주공항에 있어가지고 반도체 대기업들은 꽤 들어왔잖아요. 그거를 이제 대전에서 유출해서 써야 되는데 청주가 오히려 이렇게 직원들 급여날 때 저는 신뢰가 한다잖아요. 대전은 월급 날 때로 크게 부수이지 않잖아요. 훨씬 더 활성화됐다고 하는 거죠. 제가 졸업할 때도 저도 취직장을 서울로 갔는데 대전에 취직할 자리가 없어가지고 제 동료들도 다 전부 서울 아니면 부산으로 다 갔죠. 지금은 이게 이제 여러분 텔레비 광고도 많이 지금도 광고하고 있죠. 성공 투자 사업까지 미래 투자하세요 하면서 저도 한번 가봤는데 목자 같아요. 도로는 잘 닦였는데 양쪽으로 풀만 잘 그래서 조성된 지 벌써 한 20년 지나갔는데 아직까지도 대표적으로 이와집 조선에서 실패한 케이스죠. 지금은 이제 무슨 여기 LG 화학이 크게 하나 들어와서 이제 대기업이 들어가면 딱 들어가니까 굉장히 많은 횟수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양가가 꽤 비쌌어요. 여기가. 원래 공단 구성하면 나라에서 국고를 보조해주기 때문에 원가 이하로 분양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비싸게 했는지 분양가도 비싼데 평당 한 65만 원, 70만 원. 보통 대전부터 논산, 옥천 이런 데 평당 30만 원 초반대에 분양하거든요. 서울에도 비싸겠죠. 이런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재노동이 좀 앞으로 좀 일을 감당하지 않을까 기대하는데 실제로 작년인가 모 지자체에서 왔더라고요. 제 몸을 가는데 공간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냥 왔는데 하는 거니까 지금도 공간이 미분양인데 왜 그 분양을 다시 또 조성하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자체는 공간을 조성할 수밖에 없죠. 어차피 내 무슨 산업을 이길 수밖에 없는 거니까. 고원도 완전히 내는 곳이고 거기는 뭐 고속도로 만든다고 해서 굉장히 아무런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도 공간 조성에서 지금 강원을 얼마나까지 하고 있었는데 걱정이 많이 되죠. 고원 같은 데를 어떤 업체가 몰랄까. 그래서 이제 업체들을 이제 자동차 최적화가 일반 도로를 따라서 재는 거리거든요. 직선 거리는 말고 직선으로 두 개로 해봤는데요. 유입지, 테크노밸리 기준으로 3km 미만에서 들어오는 게 전체 32%, 직선 거리로 하면 40%입니다. 3km에서 5km
5km 미만에서 13%, 12%, 5km 이내에서 들어온 게 52%, 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테크노밸리 초센터는 용산공원 가는 것 같은데 거기서 하면은 그곳에서 5km, 대화동 살짝 걸리는 데까지만 거기서 업체들이 반영한다는 거죠. 멀리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까운 업체가 제일 최고의 유효한 수요다 이런 걸 말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10km, 5km에서 10km 미만이 23%에서 3개를 더하면 75%예요. 10km 미만. 10km마다 두산동까지밖에 안 되고 대전 시내에서 분양업체 75%가 대전 시내에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 멀리서 서울서 오는 게 쉽지가 않다. 대전 테크노밸리도 외국인 전용 공장 만들었다가 아무도 분양 안 해서 결국 일반 분양으로 바꿨죠. 대전 특구인데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서 외국인처럼 그 정도로 기업 이동은 일반 가정적인 사람들랑 전혀 다른 차원이다. 유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 나가야 때 멀리 안 나갔으면 한 3km 미만으로. 이거는 같은 대답 특구내로 아까 그 투기꾼들이 팩트내라고 보는데 그 특이한 팩트내라고 볼 때 나머지 또 뭐 20km, 10km, 20km 미만에서 전부 다간 거네요. 특이하게 50km 이상을 가면 서울에서 왔던 업체들이 다시 서울을 갔거나 부산에서 왔던 업체들이 다시 부산으로 가거나 이런 것들도 마음만 있어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많은 기대수를 찾아내는 거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교차 분석도 저도 좀 헷갈렸는데 그건 이제 어떤 업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일단 좀 재밌는 걸 서울 보시죠. 서울에서 9개 업체가 왔어요. 근데 서울로 간 업체는 13개가 나갔어. 그러니까 기업을 유치한 것보다 유출되는 게 업체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테크노밸리에서는 지방의 업체들이 오히려 서울로 뺏겨버린 거죠. 당연히 이제 기업이 성공하면 이제 서울로 가는 게 맞긴 하겠지만 대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시의 어떤 재정을 확보하셔야 되는데 재정이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런 데이터도 교차 분석을 통해서 좀 재미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냈다. 서울에서 왔다가 서울로 거기로 가는 업체가 6개가 되는 거죠. 대덕특에서 왔다가 서울로 가는 게 2개 업체. 이런 거는 이제 창업에 성공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재미있으신가요? 저희가 대전에서 빠져나가는 기업들을 잡으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삼립정밀지구라든지 안산동 지구라든지 해서 지금 시에서 발표하는 것만 해도 100만 평이 넘는 산업단지를 개발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대전에서 또 대전으로 옮기는 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료를 본다면. 그런데 어느 지자체든지 타 지역에서 오는 디자인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법인세 오는 받는 기본이고 그게 최근에 감사원에서 그게 너무 과하다고 다시 시정 조치하라고 뉴스 나오는데 법인 입장에서 법인세를 5년간 그게 하는 굉장한 피해죠. 그래서 이제 대전도 대전시에서 대전시로 오는 것보다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더 우선권을 줍니다. 서울시에서 오는 기술을 제일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고용인구가 제일 많은 사람 매출이 많은 게 아니고 몇 명을 고용하냐 매출이 같은 시간에다 어디가 됐는데 자본시간 쪽에서 10명밖에 안 오고 어디는 100명을 고용하는 사람 이 사람이 멀쩡하게 더 왜냐면 대전 시민들을 100명을 고용하니까 안산도 그쪽은 저한테도 한번 이렇게 뭐 분양이 잘 되겠냐 한번 의향을 물어보고 전화도 했는데
저는 그게 세종시랑 가깝기 때문에 투기 세력들은 갈만하다. 하지만 일반적인 실수자들은 이렇게 쉽지가 않을 거다. 제가 그 이유를 제시한 거 중에 하나가 거기는 그 경부선에서 벗어났다. 경부선이 이제 그 추격할 때 거기는 이제 호남선으로 들어가서 안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선 자체가 호남선으로 라인을 해는 거니까. 같은 라인이지만 영동이나 옥천이나 이런 데는 이렇게 계속 물접시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같은 ICF인데도 계룡이나 논산은 썰렁해요. 그만큼 물류 이동량이 적다는 것도 호남선하고 경부선 차이가 엄청난 거죠. 내가 실무적으로 많이 느끼는 건데 안산은 외지 업체들은 오기 쉽지 않을 거다. 하지만 대전 업체들은 많이 갈 거다. 대전이 워낙 공간이 지금 부족해서 진작에 썼어야 되는데 공간도 부족하지만 더 부족한 게 물류 창고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다 현금을 다 뺏겼죠. 그런 곳에 국립대가 들어가면 효과가 있습니까? 어떤 대단히 그 개발 네. 지역에 네. 국립대의 일부 캠퍼스가 들어가는 게 전체 이런 산업단지나 첨단 도시에 네. 그 테크노밸리에도 충남대 벤처 인큐베이터가 들어와 있고 배제대도 들어와 있고 한 바퀴 돌아있는데요. 공단법상 일반인 캠퍼스는 못 들어오고 공단에는 인큐베이터 개념으로 스타트업을 위한 그런 공장 개념으로 들어오시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법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그냥 공단법으로 치면은 공장이 아닌 게 들어오면요 형사소송을 했습니다. 법상으로 뭐 이전 이하의 지역이나 이렇게 하시는 게 임대든 매매든 담배가게도 못 들어가는 유통 창구들 못 들어가고 가끔씩 이제 중개사고 나는 게 그냥 유통하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유통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임대다는 거 매매의 경우 다시 팔아야 되는 아는 사람들도 뭐 소송도 못 걸고 일반적으로 뭐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 이런 건데 굉장히 강력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첫 분양을 받았을 때 얘는 땅으로 만드는 거 안 되고 공장을 짓고 나서 정확하게 공장 등록증을 등록을 하고 나서 5년 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도 수익분들은 이제 5년도 짰다가 오겠죠. 실제로 그렇게 들어오겠다. 왜 벌써 실상이 벌써 따블이 나니까요. 그래서 5년 기다리는 거에 또 올라가니까 뭐 5년 동안에 사람들이 그냥 같이 또 올라가는 거니까 그때 가면 뭐 2개가 아니고 한 4배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소비 투자에서 가까워 확실하죠. 나라에서는 그 막기 위해서 특히 공단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열심히 하고 아파트는 지금도 계속 올라가는데 아파트는 왜 이렇게 못 잡나 그때 그걸 입법하는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도 다 그 사람들도 다 강남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강남 가보면은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혼나겠죠. 절대 자기 배에다 할부로 더 대역을 할 수 없는 거죠. 절대 정치인들은 제가 볼 때는 다른 건 몰라도 아파트 값은 잡으려는 의지가 없다. 얼마나 많은 방법이 있는데요. 요거나 발표한 게 이제 그런 주택 매매 사업자에게는 대출 안 해주겠다. 그거 하나가 굉장히 강력하죠. 그러면 진작에 했을 텐데, 계속 물론 이제 여기 있는 분들 건설회사 많이 다치기 때문에 약간 제 말이 좀
거슬릴 수도 있지만 제가 부동산 배울 때는 이제 건설이나 부동산 중개업이나 우리나라가 다 개발이 끝났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해외로 진출하거나 아니면 도시재생 쪽으로 재개발 어느 도시든지 간에 역을 주변으로 제일 처음에 건설했기 때문에 역을 주변으로 제일 먼저 세트를 해요. 그래서 대전역도 지금 완전히 맛이 났죠. 대전 주변에서. 제가 지금 이제 김천에 이제 도시재생 빈집조사 책임연구원으로 이렇게 좀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워낙 또 낙후돼가지고 도시재생업 지정이 돼도 땅값이 안 올라요. 대부분 좀 모르는데 거기 그렇게 지정을 해도 안 올라요. 그 정도로. 대구도 마찬가지로 뭐 대구역, 용대구역 근처로 마찬가지로 되고 왜냐하면 신도시를 저쪽에다 개발해버리니까 김천도 김천하고 구미 사이에 김천구미역을 KTX역을 만들면서 거기다가 신도시를 만들어버렸어요. 요즘은 그걸 신도시라고 안 하고 혁신도시라고 하고 그러니까 다 그걸 빠져나가 안 그래도 조그마한 도시들이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처럼 조그마한 도시들은 다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근처 이제 뭐 진산이나 난산 제대나고 조그마한 데들은 앞으로 이제 지금 애들 호수지가 없으니까 앞으로 사라지겠죠. 그래서 봤을 때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건설도 아파트 특유는 정말 저는 진짜 정말 적폐면 적폐. 후손들한테는 젊은 애들한테는 애 놓으라고 하면서 아파트 살 기회를 영원히 안 주잖아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너무 욕심이 많은 거다. 괜히 주제 너무 많이 했는데. 여기 중국동 여기가 이제 17대 1 너무 제가 물어본 거지. 여기도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일기구처럼 공시지가로만 파는 땅은 아무도 지원을 안 해서 굉장히 땅이었고 시세대로 파시는데 부동산 시세 차이 볼 수 있는 데는 최고 17대까지 경쟁률로 굉장히 아까 말한 대로 제비뽑기로 하는 게 아니고 기업의 규모하고 제일 대점이 많은 게 채용 인원 얼마큼을 채용할 건가. 그러니까 노동 집약적인 산업들이 제일 우선순위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 이동이 어려운 이유, 이것도 이제 뭐 다른 책에도 많이 나왔는데 저도 나름대로 각 지자체마다 특히 지방 도시들이 내세우는 게 서울 수도권의 규모를 유치하겠다,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외국인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겠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안 움직이죠. 일단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뭐 브레인들이 다 움직이기 때문에 안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외국 업체를 추구할 시합에다가 유치하겠다 해서 지부장은 오케이 했어요. 오케이 했는데 이제 나중에 뭐 한 게 직원들이 그 시골에 왜 가냐 해서 직원들이 다 말 그대로 스카이 그런 출신들인데 걔들이 안 되려고는 신규 직원은 더더욱 뽑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상당 말하는데 외국인 업체들은 이제 특히 인천공항 내려가지고 인천에 있고 싶어 하는 이유가 한참 타고 내려가고 싶어 하겠어요. 우리가 어디 LA 갔어도 LA 국제사 한참 더 들어가서 바이어든 셀러든 만나고 싶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기존의 원부자재 그런 구매처들을 다 바꿔야 되는데 이게 대기업들은 문제가 없는데 중소기업들은 새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건 맨 땅에 헤딩을 한다고 하죠. 뭐 기업에 충전된 노동자들 전문 인력들이나 이탈을 하고서 대전의 업체들한테
옥천에서 땅을 공짜로 준다고 해도 못 가요. 왜냐면은 그 직원들이 나 그만둘게요. 우리 애 이제 학군 문제 대학 가야 되는데 옥천 어떻게 옮깁니까 해서 실제로 그 말 많이 듣고 또 시골로 지방 서울로 살 때 대전도 지방이죠. 전문 인력들이 뽑지를 못한다는 거죠. 특히 이제 테크노밸리 업체들 예를 보면은 엔지니어들은 그냥 또 뽑는데 경영 쪽으로 헤드헌터들, 경영 전문 경영인들이나 마케팅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지방에 없다만 물론 있겠지만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레벨이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서울로 가거나 아니면 더 크기 위해서 서울로 뭐 대전에는 이제 생산시설만 남겨놓고 이제 도민들이 공사가 서울로 가거나 그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중소기업은 말 그대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전국을 커버하지 않고 하는데 다른 지역으로 들어가면 다시 시장에 잡죠. 다시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동은 어느 지자체가 어떤 의식들을 주고 정책을 어떻게 합니다. 그냥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는 거죠. 그게 대기업의 힘이 아닌가. 그런데 뭐 식사점이라는 게 적정한 분양 가격이 특정 필요하다. 이번에 대전 두곡동처럼 싸게 분양을 하니까 시세의 반값에 분양하니까 너도 나도 다 분양을 하는 거죠. 기업하시는 분들이 분양 안 받으면 가보죠. 다 신청을 하는 거고. 그게 기업에서는 어떤 경영 수완이 좋을 수 있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불필요한 기업 이동을 많이 시키는 거고. 그래서 공장 가격도 대부분이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금방 제가 했던 그런 논문 데이터를 테크노밸리 대전에만 한다 시키는 게 아니고 도시 형태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 뭐 다른 도시가 뭐 청주가 됐던 뭐 공주가 됐던 인구수라든지 기업 뭐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서 똑같이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제 대전 같은 매력 도시는 대교보다는 인구라든가 문제하고 절대적으로 수요가 부족합니다. 지금도 대전에 있는 그 유명한 대기업 지점들이요. 대전에 찾고 없이 다 현대에서 삼성, LG, 롯데 다 현대에서 배송을 합니다. 롯데 저는 제가 술 창고도 현대했어요. 대전에 창고가 있으면 땅 자체가 없고 공단에는 못 들어가고 현구에서 LG, 삼성, 롯데 다 현대에서 대전시에서 모르는 건지 알아도 귀찮아서 하는 건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매일 우리 대전 옆에 세종시가 계속 모르고 있죠. 내가 강의할 때 부동산 모건다 부동산 스타거든요. 한 반 정도가 국민중개사고 그 중에 또 한 반이 세종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하면은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우리는 강남 아파트를 따라갈 거다. 처음에는 저 사람들 미친 사람들 아닌가 했는데 공공회사 하니까 그 말이 맞는 거야. 왜냐면 공익중개사 하니까 자기가 손님도 왜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그냥 가세요.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탄지대 있는 부동산을 가도 신탄지대 아파트 전망이라고 하면은 전망 없어요. 그냥 딴 데 가서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식당 가서 음식 맛있다고 하면 맛있다고 집에 가서 하지 않잖아. 어느 동네를 가도 전망 있다고 하기에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는 게 내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공중에서 하는 말은
참고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최종 결론은 본인들이 내리셔야 되는 거고, 어느 식당에 가더라도 맛없다고 해서 옆집 가다가 식당 없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 아파트를 이렇게, 저도 이제 왜 아파트가 오는가 아니고 계속, 근데 지으면은 그렇게 대전의 아파트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었다 하는데, 왜 지으면 또 그 아파트도 뭐 저녁에 불이 켜질까? 그건 어떤 현상이지? 하면서 그래서 그 문제도 궁금한데, 일단 제 나라오는 사가니까 여성들이 선호합니다. 초등학생부터 할머니까지 다 아파트를 원하고, 단독주택은 뭐 동북들, 뭐 강도들, 뭐 옛날에 그 남자들은 좀 둔한 여자들은 하셨고, 그거는 공포심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초등학생들, 여학생들 아파트를 원하고, 그런 게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그렇게 수요에 절대적으로 단독주택을 찾지 않죠. 아파트를 찾죠. 그래서 아파트값이 많이 오르잖아요. 아파트는 대부분 도시 중심부에 있죠. 단독주택은 시세가 정해졌지 않잖아요. 같은 단독주택이라고 코너 지역은 차이가 확 나잖아요. 이제 아파트는 몇 단지 하면 딱 정해졌으니까 한국성이 좋습니다. 싼지 비싼지 아니까 잘 팔리고, 시세보다 500만 원만 쌓이면 금방 팔리고, 한국성이 좋으니까 마음이 없죠. 단독주택은 시세보다 5천만 원도 쌓이면 이게 싼 건지 비싼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비교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래서 잘못하면 발 닿는 거, 발을 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좋은 학생들. 제일 문제가 뭐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부동산 박사들끼리 술 마시면서 세종시 내 오고 날 때는 학문적으로는 설명을 할 수 없어요. 투기꾼들이 몰리니까 가르쳐요. 걔들이 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됐을 때 서울에서 배를 끌고 왔다던데, 예전 생각은 다 계약을 못 붙이고 싸우면서 2000세대 아파트마다 매물로 한 거는 뭐 생각할 게 없어가지고 다 사드리면은 확 올라가는 거거든요. 매물이 없는데, 예를 들어 3억인데 싹 샀어. 그러면 누가 심심풀이로 3억 2천원을 그것도 사버리는 거. 그러는데 팔리는 거 나면 3억 5천, 그것도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사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1억 올리는 거는 작정 세력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죠. 2000세대를 다 사는 게 아니니까 두세 개만 사면 되니까. 그래서 투기 세력들은 절대로 저도 대응 안 하는데, 같이 움직이게, 같이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고 단체로. 그래서 아파트를 올린다고 할 때 그 아파트 단지 말고 같이 옆에 단지가 있어요. 순서동을 치면 뭐 3단지를 올린다고 하면 4단지, 5단지, 2단지까지 같이 있어요. 그게 자연스럽게 시스템이 여러분들 뉴스 보다가도 강남아파트가 일주일 만에 뭐 5억이 올랐네. 그게는 실제로 이제 수요자가 사서 5억이 오를 수 있지만 투기꾼이 다 사들였을 때 다 올라가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을 탔을 요인은 제일 큰 원인이 투기 세력이다. 얘네들이 어디로 뜨냐에 따라서 보는 거예요. 그동안 대전에서도 제일 안 오는 데가 신탄진이었거든요. 신탄진 학군이 아니라 고등학생들 다 가격이거든요. 저희는 뭐 학부모들이 신탄진 안 가요. 그래서 거기는 유일하게 안 들어왔는데, 요즘에는 거기까지 투기꾼들이 와가지고 서울 투기꾼들이 신탄진 데려가서 다 사는 데서 그게 좀 많이 올랐어요. 이게 시장의 수요와 법칙이 아니고 얘들이 얼마큼 관심을 가져주나 따라서. 그전에는 서울 애들이, 대전에는 그 중산동 8호 아파트가 모르잖아요. 거기만 계속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대구에 뭘 알아요. 대구 하면 수성밖에 모르잖아요. 그런 식이죠.
불안하다고 찍어낸 거죠. 그래서 아무 일 없이 프로가 많이 녹았다. 보시면은 제일견하고 부동산 박사들의 성대로 아무 일 없이 수익분들이 움직이면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건설하시는 분들은 아시던 처음에 변형할 때 수익분들이 도와줘야지 아파트가 완판이 되는 거잖아요. 공공에 대한 비밀이죠. 그리고 제가 인문학을 좋아하니까 세계 최초의 아파트가 뭘까? 프랑스에 로마에 대한 거기도 뭐 2000년 전에 최초의 아파트가 사통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파트라고 보이긴 보이는데 특이하니 아파트는 동산인가 부동산인가 이 얘기를 할 때 이제 저희는 그런 얘기도 하고 아파트는 후손에게 물려줄 산업 쓰레기다. 지금 부산호 아파트가 이제 30년 되나가요? 벌써 이제 안전 문제가 슬슬 나오겠죠. 아파트가 어떻게 30년만 지나고 재개발 얘기가 나오는지. 이게 아파트 수명이 뭐 최고 한 200년 정도 간다고 하더라도 200년 후에는 결국 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아니 지금처럼 이렇게 지진으로 이게 대만 사진 건데 이게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움직이는 거 다 부동산이잖아요. 잘 아는 거죠, 뭐. 100층짜리 당시 한 층의 시세가 한 50억 정도 그러는데 100층에서 한 500억, 5천억, 500억 살아났습니다. 꼭 이렇게 왕창 무너지지 않더라도 이렇게 지진 나서 이렇게 오르막 불어도 우리나라도 이제 항상 전쟁의 위험이 있잖아요. 미사일 날아와서 딱 뒤통수 딱 오르간 이거 불안해서 크로바 아파트를 들었을 때 값 떨어지는 거는 지금 한 10억 하면 10억짜리가 1000만 원 되는 거는 시가 문제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거는 제목처럼 자산 가치가 안정적이니까 15층짜리는 재개발 못하다는 5층짜리나 재개발하는 거 지금 여기 대부분의 50층짜리 원대기 같은 건 200년 내에 어떻게 재개발해요? 부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주식에서 폭탄 줄리기처럼 언제가 아파트 가치가 제일 좋을까 그 피크를 찍고서 그다음부터 이제 산업 쓰레기를 풀어 전에 그때 팔아야 되는 거죠. 원대기 같지만 부산동 아파트 벌써 이제 안전공사 받아야 될 그런 좀 창피한 얘기죠. 우리나라 다 이제 안전공사 맡아야 될 40년으로 누른다고 하더라도 10년 정도 되면 안전공사를 맡아야 됩니다. 안전공사가 맡더라도 나중에라도 뭐 지진이 나거나 하면 가상 가치로는 또 굉장히 리스크가 있죠. 그리고 또 여담으로 그런 얘기도 내려오는데 만약에 전쟁이 났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단독주택은 여러분들 단독주택은 그나마 자연 수압으로도 소득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가 전기 끊이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전기 끝나면 물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15층에서 물 먹으러 내려갔다가 물 먹고 다시 올라가야 돼. 전기가 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것도 제 나름대로 상상. 분명히 저는 이런 쪽으로 다른 시각으로 아파트를 저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 뭐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파트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저는 저기 그냥 일반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양한 시각이 있는데 뭐 공장하시는 분들한테도 공장을 살려고 할 때 앞으로 오를 가치가 있나 이런 거 얘기할 때 부동산부가 사업을 하셔가지고 담보시는 게 많지 않습니까? 부동산 학원에서도요, 부동산 투자로는 있어요. 부동산 투자로는 있는데, 주택 투자로는 없습니다. 그거는 정말 무식한 말이에요. 주택을 어떻게 투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주택 투자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학원에서는 쓸 수 없는 말이고, 일반은 그냥, 주택은 사람이 사는데 저같이 박사들은 절대로 용어할 수 없는 그런 용어 말하자면 이제 미국 친구가 미국 LA 아파트 값 주택 값도 다 항상 올렸다고 하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진짜이겠죠. 설마 그 친구가 거짓말을 하다 싶은데 어글리 코리안 내려갔는데 돈밖에 모르는 어글리 코리안. 우리나라도 이제 국격에 맞게 좀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데가 중국이죠. 중국은 아파트가 분양은 완판이 됐는데 아무도 안 살아요. 왜냐면 자기 따로 있으니까 그냥 텅 빈 상태로 값이 오른다고 하네요. 유튜브 안 보세요. 한 5%밖에 입주 안 하고 상가도 막 텅 비었었는데 그 사람들은 뭐 우리보다도 더 남이 죽고 말던 아파트 투자해서 그냥 갖다 올리고 걔들은 공산국가잖아요. 그래서 땅이 많아도 막 아파트를 안 써요. 당에서 필요할 만큼밖에 안 쓰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수요가 넘쳐나는 데에서 공급을 안 해주죠. 걔들은 이제 70년 사용부밖에 없습니다. 토지는 나라 거고 건물에 대한 70년 사용부에 나라에 권한하는 거고 그걸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거기 여행 가서 공부적으로 물어봤는데 30년 살다가 팔면은 산 사람은 나머지 40년만 못 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값이 비쌉니다. 빼지. 우리나라 강남 아파트 30억 하잖아요. 거기는 60억이에요. 거기는 젊은 세대들은 영원히 못 사는 거죠. 몇 배를 벌어야지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젊은 세대들 평생 벌어도 못 산다고 하지만 걔들은 영원히 못 사는 거예요. 중국 애들. 정말 그에 보면 이제 반성이 되죠. 기성세대의 잘못이죠. 애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재미나는 건데 짧게 한번 얘기해볼게요. 조선에 도로가 이렇게 6개가 있었는데, 민주대로, 이게 제일 먼 도로는 여기 가는데 30일 걸렸다고 합니다. 용남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일 걸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전으로 시작하는데, 삼남대로 있다고 하고. 조천길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천년간 유지된 그 도봉밭이라고 실제로 3개월 가는데 3개월, 오는데 3개월, 체류하는데 4~5개월, 갔다 오면 1년. 실제로 요 거리는 훨씬 더 긴데, 그래서 한번 갈 때마다 500명씩 사람들이 갔다 가고요. 500명씩 간 게 이제 그 해적들 최소한 500명은 돼야지 한국들 만나고 되는 거죠. 해상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노동반도, 산통반도 사이에 이렇게 묘도 열도가 있고 또 산통반도에 장산 열도가 있고 열로도 이렇게 각자를 하네요. 그래서 요도로 서해안에 이렇게 섬들이 쭉 있습니다. 부분을 보시면 있는데 요 도로로 옛날에
1500년 전에 그 당나라 분들이 신라로 이렇게 나가주는 그것 때문에 요동으로 이렇게 해갖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 항해술이 발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못 오는 거고 막 오다가 필요하면은 그래서 굶어 죽는 거죠. 그래서 수평선이 8km라고 합니다. 그래서 8km 벗어나면 지구 동그라는 건데 안 보이는데 그래서 1도만 틀어져서 빙 돌다가 이렇게 가고 이게 이제 도로가 이제 주는 의미 있어서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때 도로가 없는 게 그나마 그 육조 거리가 지금의 그 광화문이죠. 그나마 경복궁 앞에도 그만은 이만큼 있었던 거고 제일 큰 도로가 17.5m 됐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이제 같은 서울시내인데 도로가 없어요. 다 이렇게 도로를 다 조선시대 때만 해도 버리는 공간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밭을 갈아먹지 해서 일부 이런 데 있고 불이 나면 다 타버리는 거죠. 그냥 도로에 여러 가지 역할 중에 하나 그런 건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다 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로에 대해서 보면은 뭐 이렇게 제일 개인상적인 게 조선의 모든 도로는 좁고 더럽고 전담으로 개혁했어. 조선의 책반을 들이는 순간부터 모든 그 전답 사회로 나섰다. 이렇게 지금탕에 조선에는 공중 화장실도 없었답니다. 다 길가에다가 용도를 먹다 보면 이제 대전 발열포 지나가는 이제 삼남대로가 이순신 장군이 백의 정을 했던 일이기도 하고 우암 성시대의 이별했던 게 조선의 제일 장기수 18년 날 이별했던 정야고 강진주백들도 내려갔죠. 이거는 제 유튜브인데 생각을 하죠. 가차방 여러분도 가보세요. 저도 근데 딱 가봤는데 저기 평택 안성서부터 일본대까지 충청 부분을 제가 다 답사해봤는데 여기가 공산성입니다. 여기 정안면부터 정안선 따라서 이렇게 주고 여기는 이제 삼남대입니다. 지금 약간 변형이긴 하지만 공산성에서 다시 이렇게 가서 명제주택 논산에 명제주택이 왜 이렇게 쑥 박혀있나 하는데 그 앞으로 삼남대가 지나와서 옛날에는 거기가 조선시대는 대로변이었습니다. 그 길로 이순신 장군의 마음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굉장히 많이 비교를 했습니다. 영남대로 마찬가지로 이제 임진왜란 때 서부 그리고 조선 통신사들이 주고 통신사들이 주로 시간쓰면서 북쪽까지 애도가 있는 곳으로 왔다 갔다 그런 길이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임진왜란 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가설이 있지만 이런 가설들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외분들이 논두렁길이라서 대포를 다 버리고 조총함령에서 증명했다. 신립장군은 초주까지 급하게 오느라고 보급을 못한 것도 지휘권을 못 해가지고 그때는 지게로만 있었으니까 1절 마차 같은 거 논두렁길이를 마차가 갈 수가 없는 거죠. 문명체제를 포기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다. 이게 도로하고 역사하고 많이 관련된 거죠. 요거 하나 보시죠.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일본놈들이 만든 국도 1호선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조선시대 때 이순신 장군이 대리조선 공산성에서 두 개가 지나가는 것들 계좌로 보시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자동차가 부정리 차를 샀는데 도로가 없어가지고 경복궁에서만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일본 애들이 최초로 만든 도로입니다. 원골에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